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KNN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다섯 번째 마당 꽃처럼 치다. 예술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래서 예술가 훌륭하다고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중선도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 상경 후인 22살 이후부터 이화중선의 소리는 더욱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화중선은 협률사와 조선성악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명창인 송만갑, 이동백 등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 여러 스승을 거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문한 탓에 그녀의 소리는 당대 여느 소리꾼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이화중선 이전의 소리는 가문 소리가 중요했어요. 이 5대 명창은 원래는 다 집안 소리를 하던 분들이에요. 송만갑도 송씨 가문의 소리를 했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또 명창들끼리 교류가 있어서 서울에서 모이게 되니까 다양한 명창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 그런 고리타분하고 집안에서 내려온 소리 말고 이제는 좀 신식 소리가 먹히는 거예요. 5대 명창 아래에서 이 5대 명창 소리를 골고루 배운 분들이 다양하게 소리를 가지게 된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화중선은 어떻게 보면 당대로서는 새로운 판소리의 물결을 타고 여러 선생님이 좋은 소리를 다 갖고 있었던 그런 뭐랄까 융합형 스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대목을 본인의 특장점으로 잘 살려서 했던 것 같아요. 이화중선은 법제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소리를 조합하기도 하고 명창제의 소리를 각각 전수받기도 했다. 이러한 자유로운 소리 철학은 스승 송만갑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1900년대 이후가 되면서부터 이제 근대식 극장이 서울에도 이제 세워지게 되죠. 협률사, 원각사 뭐 이런 극장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광대들의 그 예술이 극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극장으로 들어왔을 때의 관객층은 대중들이 됩니다. 사대부 몇몇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코 묻은 돈을 전부 다 내면서 극장에 들어가는데, 대중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그 수준이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소리도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송만갑 명창이 비단 달라 그러면 비단을 팔아야 되고 포목을 달라 그러면 포목을 팔아야 되는 것이 광대다 하는 얘기를,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중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옛날 양반들이 좋아하던 판소리만을 고집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한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송만갑이 부르는 춘향가중 이별가입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제 소리로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소리로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들겠다. 비단을 달라면 비단을 주고 포목을 달라면 포목을 주어라. 그것이 대중을 홀리는 진짜 소리꾼의 마음가짐인 것이요. 꽃중의 선녀 이화중선 마디마디 고운 선율 900천 넘어갈 저 수백 수천 김영장들 좋다 좋구나 얼쑤 그 소리가 한 입에서 나오느냐 앉아있는 관중들이 멍석구에 개야리냐 요리 밀리고 조리 밀리니 보리밭에 녹색 보리들이 물결을 이루는 그칠 줄 모르는 절창에 밤이 깊어가는구나. 비장한 한편 아무리 어려운 대목이라도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쉽게 내지르는 이화중선의 소리는 억눌린 감정을 시원하게 쏟아내는 카타르시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육자백이나 추월만정, 조조군사 사양가, 흥보 쫓겨나는 데 같은 고슬픈 계면성음은 이화중선의 전매 특허였다. 일제강점기 대중들은 이화중선이 노래하는 옥중에 갇힌 춘향, 인당수로 끌려가는 심청, 쫓겨나는 흥보, 고향을 그리는 병사, 육자배기의 자탄을 들으며 나라를 잃고 서름당하는 자신들의 감정을 이입하고 위로받았다. 이화중선이 부르는 적벽가중 군사서름 대목입니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이화중선 소리는 굉장히 곱고 아름다운 소리였던 거예요. 막 지르는 소리면서 뿜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그 슬픔을 달래는 소리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우람한 소리, 막 기량 이런 것만 갖고 사람들이 환호하던 판소리가 아니라 판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내 마음의 위로도 되고 또 슬픈 거를 막 자극해서 눈물도 한번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에 대한 미학을 사실은 이화중선에게 본격적으로 느낀 거죠. 이화중선이 가진 고유한 성음은 당대 그와 쌍벽을 이루었던 대구 출신의 명창 김초향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김초향은 1900년 출생으로 나이는 이화중선보다 12살이 어렸으나 같은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이화중선, 배설향, 김녹주와 함께 소리판을 주도했던 인기 명창이었다. 이화중선이 여성미 넘치는 미성으로 사랑받았다면 김초향은 남성 명창들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적벽가에서 일가를 이룰 만큼 우렁찬 소리 바탕이 특징이었다. 여기에 여성의 감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개성으로 명성이 높았다. 이화중선이 부르는 심청가중 범피중류입니다. 김초향이 부르는 심청가중 범피중류입니다.
당시 소리를 나는 귀명창들 사이에서는 이화중선이냐 김초향이냐로 판소리 취향을 따질 만큼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는 유명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두 여성 명창 라이벌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초향은 30대 초반 결혼과 함께 소리판에서 은퇴한 뒤 평범한 촌부로 살며 다복한 노후를 보냈다. 반면 이화중선은 소리판을 위협하는 시대의 질곡을 꿋꿋이 헤치며 끝까지 소리를 놓지 않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기련 교수입니다. 명창으로서의 이화중선은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바탕 소리를 다 한 걸로 보이고 서울로 올라와서도 이제 대명창들한테도 또 학습을 했잖아요. 송만갑이나 이런 명창들한테도. 그래서 그 예술가로서는 굉장히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도 성취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화중선 소리 중에 이렇게 명창제라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유명한 팔명창들 소리를 바꾸지 않고 명창 소리 그대로 하는 걸 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이제 던음 소리들을 녹음을 한 게 있어요. 이화중선이. 이런 던음 소리 명창제 음반 녹음한 거는 이제 이화중선하고 김창룡 이런 명창들이니까 아무나 취입을 할 수가 없는 게 명창제 음반이거든요. 정통성이 있는 소리를 이어받았다. 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화중선은 굉장히 그 명창제 음반을 여러 개 취입을 함으로써 소리 공부를 제대로 한 거를 보여주는 한편 또 굉장히 뭐 육자배기, 흥타력 이런 것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음반도 또 취입을 했죠. 한 명의 예술가로서 한 점 후회 없이 떳떳했던 삶.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이화중선의 인생에 들이운 그늘은 깊고 어두웠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그때는 이제 극장 공연도 있고 가설 극장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으로 순회 공연들을 다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화중선 명창이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화중선 명창은 소리는 잘하지만은 그 경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이화중선 명창은 소리하고 그 번 돈들은 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아마 이화중선 명창이 그렇게 참 여러 사람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줬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그런 것을 누리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화중선은 일생 친부를 비롯해 의붓 어머니와 의붓 형제들의 생계까지 홀로 책임져야 했다. 실제로 그 어느 기록에서도 소리꾼으로서 성공한 이화중선이 부와 호사를 누렸다는 사실은 전해지지 않는다. 예술가로서 눈부신 성취를 해갈수록 책임과 의무, 그리고 결핍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아이러니한 삶이었다. 그냥 소리만 했던 분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소리를 했던 분인데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화중선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공연 한 번 하면 돈을 가만히로 쓸어 담았대요. 근데 그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소희 명창이 어린 나이에 또 나이지만은 어머니 다들 왜들 저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야 뭐 소리나 하는 사람이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사회 희생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 예술을 남겨서 대중들을 울렸다 이 말이죠. 만만치 않은 공력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이화중선의 소리는 가정도 사랑도 뒤로한 채 소리꾼으로서 한 길만을 달려온 그의 인생을 닮았다. 비극을 관조하며 서름과 박대를 처연하고 담담하게 넘기는 성숙한 소리. 그 소리에는 인생 내내 드리웠던 비극적인 개인사를 대범하게 견뎌온 삶의 태도가 녹아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기련 교수입니다. 당시에 대중문화 스타로서 조명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일상 자체가 평온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판소리 문화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가끔 뭐 유성기 음반 녹음한다거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일상적인 삶 자체는 굉장히 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 않나, 당시 환경 자체가. 그런데 또 본인은 명창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하고 그 본인의 그 이상하고 굉장히 좀 괴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뭐 우리가 이제 남겨져 있는 자료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서 뭐 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 뱃머리에 이화중선 선생님 아니요? 참말로 위험하게 어째 저리 바다를 보고 넋을 잃고 있단가? 그러게. 자네 요새 사람들이 쑥쑥대는 거 들었지? 이화중선 선생이 영 예전 같지 않다고 말이오.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울고, 그러다가 막 웃고, 또 금방 벼락같이 성질을 부리고 말이시. 어찌했을까? 심신이 피폐해도 보통 피폐한 것이 아닌갑소. 아이고 선상님, 이화중선 선상님 위험하단께요. 이 짝으로 얼른 나오셔라.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구나. 평생 소리만을 보고 달려왔건만 남은 건 병든 몸과 불안한 앞날뿐. 먼저 간 이들이 그립구나. 장덕진 선생님, 이지삼 사장님, 그리고 내 동생 중선아. 나도 인자 당신들 따라갈라요. 인자 그만 쉬고 싶소. 향년 46세. 짧고도 치열했던 삶이었다. 그는 1.혈육도 단 한 명의 제자도 남기지 않았다. 이화중선은 홀로 꿋꿋이 소리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호련히 소리를 떠나 전설이 되었다. 일평생 그림자처럼 구설이 따라다녔던 이화중선은 마지막 죽음의 진실마저도 한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자살설이 좀 있었는데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첫 번째가 이재삼의 죽음.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생계형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동안 쌓여온 어떤 피로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소리가 안 나오는 데 대한 어떤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그런 일련의 어떤 경과들이 한꺼번에 그 일본에 가면서 일본 그 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암울하다 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대 신문에 났어요. 기사에 이화중선이 이제 6명과 함께 어느 작은 그 섬으로 보트를 타고,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니었고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풍랑 사고를 만나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전원이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당대에 실려서 1944년 1월 1일자로 이화중선이 46세 나이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었죠. 이승화의 시 이화중선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일본 땅에 통강이거나 군수 기지거나 깡마른 얼굴마다 움푹 들어간 눈들, 눈물 맺힌 눈들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곡하듯 마음껏 울어보질 못했설랑
조조가 화용도로 달아나는 적벽가를 내 더는 못 부르겠다. 흥보와 흥보처가 박을 타는 흥보가를 내 더는 못 부르겠다. 강새처럼 피고름을 흘리며 죽을지언정 청이처럼 바다에 몸을 던질지언정. 치열했던 이화중선의 소리와 삶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시인 서정주는 추모시 바위옷을 통해 이화중선을 국창이라 부르며 하늘 아래 제일로 서러웠던 노래소리라고 평했다. 어둠과 절망, 서름과 천대 속에서도 이화중선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그가 끝까지 품었던 단 하나의 희망은 바로 소리, 예술이었다. 독보적으로 이화중선은 죽는 날까지 판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대에 이제 많은 권번에서 판소리를 하던 명창들이 여성 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대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판소리를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화중선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소리꾼의 생애를 살았다. 이화중선이라고 하는 명창은 일제시대에 태어나기를 천민 중에서도 천민, 그러면서도 더 어떤 가난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노래로 위로해준 그런 사람이죠. 우리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화중선은요, 그동안 남성 중심의 어떤 판소리 역사가 전개되는 시기를 바꿔버린 판소리사에서의 대표적인 변혁의 여성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판소리가 여성들의 예술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 가장 중요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이화중선의 인기가 없었더라면 판소리가 대중들이 듣고 즐기고 하는 예술로 자리 잡지 못하고 조선시대를 끝으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화중선 어린 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해봤는데요. 정말 소리의 길은 험난하고 이화중선 선생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힘들고 가슴 아프고 여자로서 제대로의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시면서 이 소리의 길을 묵묵하게 이렇게 그 열정 하나로 이렇게 걸어오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본받아야 하고 존경해야 되고 정말 저도 선생님들처럼 올곧고 그런 소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화중선 선생님 그냥 이야기만 그냥 살짝 듣다가 직접 연기를 해보고 이분의 상황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아, 소리꾼의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참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멋진 판소리를 계속 이렇게 모든 분들께 열창하시고
그리고 판소리의 길을 계속 이어가셨구나.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법제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영혼, 대중의 심중을 꿰뚫었던 영리한 광대,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위로한 천상의 소리꾼 이화중선, 하늘 아래 제일로 서러웠던 소리꾼 이화중선의 치열한 투쟁과 예술적 성취,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진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눈부신 유산으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기획 오상민, 음악감독 김재옥, 창극 작창 이난초, 창극 음악감독 임현빈, 창극 출연 양혜인, 강민지, 이철홍, 문광수, 장구 임현빈, 아쟁 정선겸, 대금 신경호, 창극 녹음 매직음향, 감수 배연형, 음원 제공 국악음반박물관, 성우 이하윤, 자료조사 이지윤, 대본 백이연, 연출 손영호, 제작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